끝을 알 수 없는 오르막을 오르듯 힘겹게 내딛는 발걸음. 그 종착지는 처음 그리던 미래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주지가 한순간에 없어져서 제가 지금 어디 딱히 머무를 곳도 없고 지금이라도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돌아갈 집도 재산도 모든 걸 잃게 된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날. 모든 걸 바쳤던 지난 7년간의 노력은 단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 달 반이 넘어가도록 이제 연락조차도 안 되고 제가 입금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유령처럼 사라졌어요. 지난 9월 30일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모든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잔금을 치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안내를 받아 절차에 맞게 임대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한 수연 씨. 첫 전셋집을 향한 기대감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제가 들어갈 집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서는 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부동산을 찾은 기존 세입자. 임대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두 세입자의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돈만 받고 가고.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가려고 새로 계약했던 집이 있으니까 잔금만 받으면 그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임대인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 씨는 복도에 방치된 이삿짐과 함께 새 집에 발 한 번 못 들이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임대인은 수연 씨에게 받은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고요. 한 집에 2명의 세대주가 생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12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돈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12시부터 거의 1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일단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렇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죠. 이번 사건으로 마음 편히 돌아갈 장소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한순간에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친척 언니네 집에도 있다가 이모님 댁에도 있다가 그리고 동생네 집에도 있다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계약 전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8월 말에 계약을 진행해서 법무사분이랑 공인중개사분이랑 집주인이랑 저랑 이렇게 사자대면을 해서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포함해서 무려 4명이 한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등기상의 채무 및 소유주 일치 여부도 모두 함께 확인했고 계약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수연 씨. 곧 연락이 닿을 거라는 희망도 잠시. 수연 씨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임대인의 정체는 누굴까요? 호연듯 사라진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제작진은 계약서에 기재돼 있던 임대인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곳 일반 주택가는 아닌 듯 보입니다. KBS에서 나왔는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창고 아니에요? 그냥 창고예요? 네. 지금 몇 번 뭐 경찰서도 찾아오는 거 보이는데. 그래요? 아니요, 여기 사시는 분 아니야. 사시는 분은 키 크신 분, 여기 일하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지금 황당해가지고. 이곳은 6년 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수상해지는 임대인의 정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비고소인 조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주거지에 가보니까 없어요.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실제 살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국 금지도 시키고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해당 임대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을지 의심이 듭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이나 말한 거나 습성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를 좀 만나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 해당 임대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방문해도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어렵사리 닿은 연락. 저는 뭐 계약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으면 제대로 다른 거야 알 게 없어요. 다른 오피스텔들도 그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지금 그거까지 해서 4개예요. 4개면은 제가 한 거는. 그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뭐 지금 살고 있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어찌 됐으면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네네. 지금 제보하신 분처럼 그런 손해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임대인은 올해 3월부터 같은 건물에 오피스텔 3채를 매입했습니다. 다른 2채는 전세 계약 만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제작진 확인 당시 이미 가압류 사건이 접수돼 처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1억 2천만 원인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보다 더 낮은 1억 1,500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전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 역전세라고 해요. 그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비싸지는. 자,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적을 때 그 차이만큼의 돈만 투자해서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액수는 지난해 4,600억 원을 넘어서 지난 4년 동안만 약 9천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희귀해서 전세가는 나날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 규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또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설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제약이 있었군요. 전세 거래와 관련된 피해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니 1억 모으는 데까지 일반 직장인이 받는 월급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진짜 10년은 아끼고 해서 간신히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저도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심지어 법무사도 있었고 공인중개사분도 있었고. 지금 수연 씨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아마 갭 투자 형식으로 명의만 이전을 해놓고 처음부터 이런 사기를 치려고 아예 마음을 먹은 그 사기꾼의 행위로 보입니다. 도망간 사기꾼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 소송은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의미가 있는 게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공제보험을 가입을 해놓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사실 역전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시세가 1억 1,500 정도였는데
뭐 보증금이 1억 2천이라면은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해서 안 알아봐서 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거라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짐가방 하나만 들고 친인척과 지인의 집을 맴돌며 생활을 이어가는 수연 씨. 기나긴 외출이 끝나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